세계 최초 예능지향 대보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들맨 향로입니다. 와, 아, 어색어색.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히 뭐 주무셨나요? 예, 저는 잘 지내긴 했는데 호들맨은 뭐 여행 갔다 왔잖아요. 예, 휴가 좀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길게 써본 게 사회생활, 회사 생활 시작하고 첫 최초인 것 같아요. 한 요, 일주일 5일 조금 넘게. 네, 네. 일주일 넘게 쓰셨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잘 쉬다 왔습니다. 부럽습니다. 아니 근데 CTO가 그렇게 일주일 넘도록 회사를 비워도 돼요? 만만의 준비를 해놓고 갔죠. 아, 문제가 생기면은 관리 툴에서 볼 수 있도록 딱 해놓고 갔는데 제가 출발한 날부터 이제 그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해놓고 가길 참 잘했다. 아니 너무 웃긴다. 내가 휴가 가기 위해서 버스 팩터를 줄이기 위해서 보니 그 남기고 간 팀 구성이 레이트 네이티브 하는 신입 개발자 1명, 예전에 PHP 해봤던 대표님 1명 이렇게. 이게 약간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었다. 잘 돌아갔다. 그렇죠. 그리고 주제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저희 팀에 예. 한 분이 개발자가 아닌 분이 퇴사를 하셨거든요. 그 전에 개발자를 되게 준비하시다가 예. 이제 잘 안 돼서 그래서 직무 변환을 하고 예.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저희 회사에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개발자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커졌대요. 향로님이 그래서- 개발자에 대한 그걸 불을 활활 지펴놓으셔가지고 그 퇴사시키셨네요. 얘기를 해명해주세요. 그 얘기를 조금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이제 막 뭐 이제 그냥 이제 사석에서 막 이야기하다가 네. 그때 개발 공부 계속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되긴 했었대요. 이브란 대표님 이쪽입니다. 대표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개발자를 하려고 이제 퇴사를 하셨는데 엄청난 네. 용기잖아요, 사실은. 그쵸. 어쨌든 이제 한동안은 그냥 준비생이니까 백수죠. 그러니까 급여가 없는, 수익이 없는 상태로 지내면서 취업이 될 때까지는 이제 한다는 건데, 예, 예. 준비를.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대단하고, 지금 개발자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타이밍인가가 또 좀 고민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어떤 직업이든지 네. 응원하고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적성에 맞는 일이라면은 타이밍이랑 거 상관없이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요즘도 사실 예전처럼 지금 국비학원 다니고 계신 수많은 분들, 부트캠프 다니는 수많은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혹한기 오기 전에 개발자들 막 회사마다 막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막 대량으로 뽑을 때 개발자는 직업이 정말 좋구나, 미래가 너무 밝구나 라고 판단하에 부트캠프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아직 부트캠프가 끝나지 않았으면 막 예를 들어 한 5개월, 6개월짜리 부트캠프를 다니고 있거나 국비학원이면 4개월 정도 하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는 갑자기 혹한기가 돼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막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개발자라는 직업은 추천할 만한 직업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뭐랄까, 저는 정말로 이제 그런 분 응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향로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조건을 버리고 뭔가 이제 도전하기 위한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또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사실 뭐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도 이제 뭔가 본인이 익숙한 거를 깨트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요. 네, 본인이 익숙한 거를 깨트리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깨트리려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먼저 하고 이제 뭔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지하는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쵸. 왜냐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뭔가 문제를 이제 뭔가 발생을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고, 그래도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깨트리실 거니까 굉장히 대단한 생각이 들고, 네, 응원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저희 그 팀원이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지하거든요. 그리고 예, 진짜 예. 실제로 회사 일도 되게 열심히 잘 예.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팀원분은 제가 이제 옆에서 봤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기에 개발자가 취업이 잘 돼서 혹은 뭐 연봉이 높아서 만 보고 선택하기에는 이제는 좀 리스크가 되게 큰 좀 직업 중에 하나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저는 네. 요즘 이제 혹한기니까 추가 투자를 실패한 사례들을 계속 듣게 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막 대량으로 뽑았던 개발자분들이 좀 해고 순위에서 좀 높은 편이라고 좀 봐가지고. 예, 저는 뭐 이제 그런 소식을 오피셜하게 이렇게 접해 듣진 않았고, 이제 제가 또 개발자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필터링해서 이제 듣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좀 궁금한 건데, 정말로 그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은 개발자가 퇴사의 그 높은 순위에 뽑히는가? 그러니까 개발자부터 퇴사를 시키는가? 라는 궁금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네. 어떤 직군도 같이 퇴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시켰을 수도 있는데, 같은 비율로 같은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퇴사를 시켰을 수도 있는데, 내가 개발자니까 더 그런 개발자가 퇴사 당했다라는 얘기를 그것만 접해 들은 거 아닌가? 아주 좀 궁금함이 있긴 하더라고요. 개발자만 그 비율로 잘랐다라고 보기 힘든 거죠. 다른 직원들도 그랬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단일 직무에 한해서는 대부분 회사들 개발자들이 가장 많잖아요. 네, 많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퍼센트로 자른다 해도 여기 개발 파트는 열 몇 명이고 그렇죠. 다른 파트는 이제 두세 명일 수 있는 거죠. 더 딱 봤을 그게 때는. 크게 보이니까, 맞아요. 와닿으니까. 크게 와닿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꼴 보기 전에 내가 그냥 알아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먼저 선택 하시는 분도 많고. 네. 그래서 이게 개발자들이 어떤 퇴사 혹은 해고죠. 퇴사 혹은 해고가 어느 정도는 좀 하반기에 많이 좀 보여질 것 같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막 핫한 직업이었고, 그만큼 수요도 엄청 많았던 직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선택하면 좀 실패할 확률이 떨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거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 10명 중에 8명이 된다고 해서 제품 출시를 못하나? 근데 요즘에 개발자 연봉 2명이면은 다른 직무 4명이거든요. 그렇죠. 네. 다른 직무 4명 자를래, 개발 직군 2명 자를래라고 했을 때 이제 대표님들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은 그러니까 워낙 7, 8천짜리 연봉을 가진 개발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기만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한동안 이제 막 현금과 투자금이 막 풀리던 작년부터 이제 재작년이죠.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개발자들 연봉을 굉장히 많이 뿌렸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시리즈 한 C 이상, D 이상 정도만 되면 신입 연봉도 5천 이상을 깔아주던 시기였으니까. 그럼 거기에서 7, 8천짜리 개발자 한 명을 해고시키는 것과 4천 정도 연봉을 받는 다른 직무의 두 분을 자르는 것과 중에서 회사에서 과연 이거를 이제 그래도 끝까지 개발자를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막상 허리띠 졸라맬 때는 그렇게까지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건 제 주변 피셜이니까 또 다른 회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요즘 이 이야기 소식들 막 전해 들을 때마다 생각보다 이게 고연봉인 게 요즘처럼 투자 실패 사례가 계속 나올 때는 조금은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직무가 될 수도 있겠다. 예. 그거 있던데, 네이버 개발자 채용 동결이었나? 뉴스로 뜬 거는 잠깐 있네요. 네이버가 작년에 1100명 뽑았는데 올해는 그거의 절반인 500명 정도만 뽑는다고? 네이버처럼 어쨌든 우리의 나라 대장 회사잖아요.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그렇죠. 거기도 지난해보다 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건데, 다른 회사들은 더 채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인원수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참 왜 이렇게 된 건지. 지금 뭐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 디플레이션이 있고, 근데 이게 뭔가 엇박자가 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난다면서요. 맞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상황은 나빠지는. 네.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좀 많은 지대한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죠. 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걸 필두로 이제 여러 가지 더 이제 다른 문제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향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저도 뭐 크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이 뭐 없지 않아 또 있는데, 참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까 봐 좀 걱정인데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좀 대기업 뭐 대기업이라고 하면 네카르 쿠베겠죠. 네카르 쿠베 그 중간 라인 뭐 시리즈 한 C에서 D 사이 뭐 C 아니면 C에서 한 E 사이 정도 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시리즈 A에서 한 뭐 B 사이 네. 요렇게 좀 골고루 이제 분배가 좀 되는 느낌이었다가 시리즈 B, C, D 이쪽 라인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미 회사 규모가 커졌고 몇백 명이 됐는데 이게 그때는 이미 막 달리나 마차니까 매출 규모를 조정을 해서 이제 뭐 영업이익 전환을 위해서 이제 매출 늘리는 방식을 바꾸자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이미 뭐 영업이익 전환이 되더라도 매출이 성장 못하면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도한 마케팅을 줄여서 뭐 영업이익 전환을 노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랬다가 나중에 매출 자체가 안 오르면은 그 성장하고 있는지도 물음표인 거고 그리고 이미 직원 수는 수백 명이 돼버렸고 조선모사처럼 돼버린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막 그런 또 시리즈 한 뭐 B, C, D 이쪽에 있는 분들은 네카르 쿠베에 있는 분들 데려오고 싶으니까 당연히 왜냐면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니까 거기보다 연봉을 더 줘야지만 오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이제 또 지출이 있고 그 BCD에 되게 좋은 개발자분들 많거든요. 네. 막상 가니까 이제 추가로 어떤 투자 유치를 못하면 회사가 이제 망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이 다시 스타트 오겠냐는 거죠. 아 그냥 다니던 네카라 계속 다니고 있을 걸. 부터 시작해서 네. 아 역시 스톡옵션 이거 쓰레기 이거 휴지 조각 같으니라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점점 또 좋은 분들은 다시 대기업으로 가려고 하고 신입 분들도 대기업 가려고 그러고 스타트업에 어떤 분들이 오겠냐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막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엑싯을 경험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거나 강제 하차 당하신 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에서 더 이상 매력을 느끼실까? 인재가 좀 돌까? 이 중간 라인이 있어야지. 중간 라인에서 한번 이제 끝까지 해서 엑시트 해보신 분들이 이번엔 좀 더 작은 회사로 가서 더 초기부터 내가 빌딩을 하자 이게 선순환처럼 돼야 되는데 이 중간 라인이 그냥 아예 이제 폭삭 무너지고 끝 라인만 이제 끝 라인 이제 대기업들만 이제 인재들을 골라서 이제 막 뽑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까봐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게 금리가 오르면은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몰리죠. 안전투자하는 곳 네.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이제 안전한 그런 곳간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렇죠. 회사로 좀 옮겨가고 싶어 할 때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선 꼭 회사에서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생각해볼 만한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내가 개발을 할 줄 아는데 사실 개발이라는 건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배워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꼭 회사에서 할 필요가 있냐?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오픈 소스 개발자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 본다든지 하다못해 그런 어떤 금전적인 거랑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어떤 취미 생활로서도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다른 또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좀 이 힘든 겨울을 좀 잠깐 존버를 하다가 봄이 될 때쯤에 자기가 쌓아뒀던 그런 프로젝트나 그렇죠. 오픈소스 활동을 가지고 다시 구직 활동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말은 쉽지만 그치. 힘들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런 방법도 있다. 저는 사실 호돌맨이랑 저도 똑같이 도전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호돌맨보다는 항상 플랜 B를 두는 입장이잖아요. 예. 어쨌든 이제 호돌맨처럼 완전 초기 막 인원 직원 수 3명, 4명일 때 합류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20명일 때 합류를 했고 비스 모델이 되게 명확한 회사를 골라서 갔었는데 이렇게 혹한기가 올 거라는 거를 뭐 예상하고 한 건 아니고 성격상 그냥 이제 이거 남이 투자 안 해주면 안 되는데 남에게 뭔가 의존하거나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게 많은 거는 별로 막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 그래도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발표했던 것처럼 낙타, 유니콘보단 낙타를 선호했었는데 마침 낙타인 회사에 합류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혹한기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좀 되는 것 같고 매출만 좀 늘리면은 영업이익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너무 좋은데 사람을 뽑고 이제 뭔가 이제 우리 팀 사람들이 막 네카르 쿠베 간다는 거를 막고 싶어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혹한기가 사실은 이제 막 달갑지는 않죠. 점점 더 많은 스타트업에서 네카르 쿠베로 이직하는 게 많아질 것 같은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요새 어떻게 해야 되나. 겸손해야겠다. 앞으로 더 겸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네. 리액트 앞에서 겸손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진짜 리액트 1도 모르는 주제에 감히 저희가 정말 그렇게 겸손하지 망언을 저지른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요즘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택시 탈 때 혹시 프론트엔드 개발자인지 기사님께 꼭 여쭤보라고. 반려생활도 이제 시리즈 A 준비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시리즈 B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준비를 안 했고 그 전에 이제 뭔가 좀 받을 게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했었고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스타트업 혜택은 다 빼가네. 아니 이렇게 빼가다녀. 겨울인데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야지. 알아서 다 살아남아야죠. 살짝 그런 느낌인데 막 이제 막 겨울이어서 나무 껍질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식물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 껍질 이렇게 밭에서 나무 항상하게 만드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죽 써 먹어야죠. 어떻게 발라 먹어야죠. 개발자를 준비하고 계신 지금 부트캠프를 듣고 있는 분들 혹은 이제 부트캠프를 들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대학교 4학년 분들은 어떻게든 좀 회사 들어가서 일단은 경력 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혹한기가 풀리면은 그때 가서 신입을 많이 뽑는다 이게 아니고 이제 그때 돼도 어차피 경력직들 많이 뽑을 건데 그때는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 본인의 역량에 맞춰서 돈을 엄청 많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호돌맨님 말처럼 그냥 혼자서 계속 개발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어쨌든 갈 수 있는 형편에 맞는 회사에 어떻게든 가서 경력을 거기서 쌓는 걸 하던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올해 초까지 인기 많았다고 해서 개발자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유행해가지고 그때 시작하면은 좀 늦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힘들지만 그 안에서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뭐 다른 쪽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을 준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른 쪽을 했는데 뭐 개발도 좀 할 줄 아는 상태로 뭔가 어드밴티지를 받아서 이제 좋은 회사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긍정적으로 맞아요. 생각해야죠. 맞습니다. 하여튼 파이팅입니다 모두들.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